그 당일 하루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예. 특이한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기억을 할 텐데, 예. 저는 부인이고 간호사입니다. 육군 대위이고,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을 부수적인 부분 이외에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이수 변호사님 말을 참 많이 아낍니다. 전형적인 군인들 그 표현법 그대로 쓰고 계신데,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아는 부분은 의료적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만 나머지는 난 모른다니까 뭐 최순실도 본 적 없다 뭐 이런 건데, 근데 4월 16일 날 그러면 이 조모 대리도 당시 아무리 그 청와대지만 TV 한 대씩은 다 있잖아요. 요즘 웬만한데 아니면 뭐 휴대전화로도 뭐 DMB 같은 건 볼 수 있는데 그 세월호는 그 당일날은 그걸 몰랐다. 세월호를 그 뭐 TV로라든 뭐든 안 봤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온 국민이 아마 다 지켜봤던 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당일날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알려진 보도에 가면 간호장교가 2명인데 한 명은 의무실에서 근무를 했고 한 명은 또 관저에도 있었다. 관저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본인이 어디에 있었으며 그날 4월 16일 날 그리고 당시 대통령을 받는지 안 받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뭘 했는지를 떠나서 대통령을 받는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즉답을 안 한다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이 뭐 의료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진술들이 막 바뀌고 또 즉답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의혹에 의혹을 물고 계속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의혹이 되는데 양산이 되는데 어쨌거나 4월 16일 그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여하튼 뭐 프로폴폴 보고 잤다 뭐 이런 소문은 전혀 안 맞아요. 이 시간대 순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다만 그 왜 그렇게 많은 태반 주사니 뭐 이런 확인되지 않은 그런 주사제들이 많이 들어갔느냐 대리 처방까지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주사 놓은 적이 있느냐 그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조모 대위의 역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이 대리 처방 받은 주사제 많은 이제 그 어떤 약품들이 청와대로 반입이 됐는데 대통령에게 누가 투여를 했다면 또 누구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네, 참고한 진술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있습니다. 제가 성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의무실장님과 주치의 삭제를 네, 그러니까는 이 미국에 있는 이 분은 신대위가 되는 조대위가 되는 것이고 한 분이 더 신대위가 있는데 신대위는 주사제도 안 났다. 그리고 나는 김상만 주치의도 모른다. 이런 입장이니까 이 분은 배제가 돼야 될 것 같고 미국에 있는 조대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주사제도 났고 김상만 주치의도 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 분이 아마 사건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분은 굉장히 입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혀주면 되는데 계속해서 대통령의 지시는 없는 가운데 뭐 일부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은 있지만 중요한 시간대에 이제 대통령 지시가 안 나오고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치의 말이 다르고 자문위가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또 해당되는 두 간호장교 얘기가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국민들은 의문을 갖게 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 주치의 같은 경우도 이 의무실장이라든가 또는 이 자문위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되는 얘기를 하고 틀린 얘기들을 서로 내놓지 않습니까? 이 두 간호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의심을 할 때는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을 밝혀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분들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현재 이 발언의 수위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청와대 의료진들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많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긴 한데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과 관련해서 또 우리 김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는 그러니까 4월 16일 그날 참사 당일에 그거는 일단 두 간호사는 일치하는 거예요. 관저에 간 적이 없다. 대통령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건 두 간호사 대의의 그 말은 일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자문위 김모 의사 그분을 받느냐 또 뭐 정맥 주사 이걸 놨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일치하지 않는데
그날 대통령 본 적 없고 관저에 간 적이 없고 어떤 처치도 한 적이 없다. 게다가 이 지금 신모데이는 지금 온주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 조모데이는 지금 미국 텍사스에 가 있는데 이분들이 교대 시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그 겹친 기간이 그다지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의무동과 의무실로 이렇게 교대하던 사이여서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군인들이 명예를 걸고 하는 거 일단은 저는 그냥 진실을 자기가 아는 한 그걸 말한다고 이해를 뭐 나름대로 하는데요. 이 엇갈리는 부분, 그 밖에 이제 주치, 자문이 이런 분들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데 지금 특검 수사가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발동이 되는데 사실 특검법에 세월호 7시간이 딱 적시는 안 돼 있어요. 14개 수사 대상으로 적시는 안 돼 있지만 이게 온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최순실 씨 농단 관련해서 인지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으니까 특검이 이 문제는 정말 철저히 해서 규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조 대위가요. 그 기자가 조금 민감한 질문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환자 처치와 처방과 관련한 정보는 의료법상 기밀 누설 금지 조항 위반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청와대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하려고 나오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런데 반면에 뭐 보톡스나 이런 걸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것도 개인의 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또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어떤 처치가 있었을 거면 그 약제 성분 이런 건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라는 건데 그건 뭐 의료법의 그 위반인 거는 맞아요. 네. 그거는 맞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제 뭐 국정조사라든가 뭐 특검을 거치면은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뭐 지금 이게 이제 이 약제가 문제되는 거는 처음 시작은 그 세월호 당일 4월 16일 세월호 당일이었고 나머지는 그 외에 이형석 그 주치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마늘 주사나 태반 주사 같은 거를 왜 그 이후에 석창석 주치의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많이 반입이 됐으면 뭐 이런 또 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진술이 정확한 즉답이 없다 그래서 4월 16일 날 뭐가 있었느냐 그렇게 몰아가는 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한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이전에 주치의는 안 된다고 했던 주사제를 왜 이렇게 대리 처방을 받아가면서까지 얼마나 받았던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한 가지로 그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청와대 해명이 자꾸 피해 관련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잖아요. 외부인 출입 없었잖아요. 외부인 출입 없는 건 맞지만 안에 간호장교가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또 한 명인 줄 알았더니 두 명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또 의혹이 가는 건요. 자, 그러면은 그날 당일날은 기억을 못 한다면서 왜 하필이면 그날 당일날 관제에 안 간 것을 확실히 기억을 합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평소에도 관제를 다녔는데 그날 전혀 안 다녔으면 모르겠어요. 이 간호장교들이 관제를 전혀 출입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출입을 했다면은 그날이 출입을 하긴 했는데 4월 16일인지 아닌지를 기억을 못 했다고 답변을 해야 정상이죠. 왜 그날은 관제에 출입 안 했다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 논리적 의혹이 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견 정무수석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 LCT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 자해를 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이 압박감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인 성정을 좀 아는데 현기환 의원이 그 부산 그 고향색처럼 좀 이렇게 좀 어디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척도 좀 하고 싶고 이렇게 좀 그 톤도 크게 이런 스타일인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모스러웠을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이.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청와대가 저렇게 무너진 상황에서 뭔가 뒤에서 구명해 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암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낙담이 저런 결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몇 번 그은 흔적이 있다. 그런 거를 주저흔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살을 강행할 때 한 번에 확 긋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그런 것들은 지극히 그 자연스러운 흔적들이고요. 뭐 이게 쇼였냐 뭐였냐 뭐 이렇게까지 말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제가 보기엔 절망감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뭐 낯뜨거움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된 감정으로 저런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는 저게 전혀 동정받지 못하는 그 결심이었다는 면에서 더 비극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죠. 이분도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분류가 되는 분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정말 친박이라는 이 간판이 있는 분들의 몰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저분, 건강 빨리 회복하셔야죠. 당연히.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검찰 영장이 청구가 되고 자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혐의를, 그러니까 어떤 혐의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또 하게도 돼요. 사실상 그렇게 네. 봐야죠. 예. 그리고 저는 너무 비겁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정무수석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분신입니다. 예. 대통령의 분신으로서 국가의 정무에 관한 사항을 다 총괄하고 역할을 해왔던 분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당당하게 자신이 지었던 죄과에 대해서는 죄를 지었다면 죄값에 대해서 당연히 당당하게 출두해서 얘기하고 받아야죠. 이런 식으로 엄청난 뭐 자해소동, 사실은 그동안에 몇 번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과거에 뭐 국정원장 출신이라든가 몇 번의 자해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비겁한 그런 행위로 끝났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을 모실 정도면은 당당하게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이런 분들이 포진해서 결국은 대통령 자신의 물론 비선 실세의 역할에서 본인의 역할도 있었지만 이런 분들이 결국 대통령의 눈과 귀도 가리면서 계속 한 거 아닌가. 결국 문고리 3인방 같은 그런 분들의 역할이 이 어려운 국가 이 위기 상황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현기환 수석도 정말로 씁쓸하고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네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